이제 잘 되죠. 예. 다시 협회 처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228페이지에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입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인데 공인중개사는 협회 설립할 수 없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만 협회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증 딴 사람이 우리나라에 50만 명이고요. 개업을 한 사람은 11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 개업한 사람만 설립할 수 있고 개업을 안 하고 단순히 자격만 취득하신 분들은 협회 설립할 수 없습니다. 협회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시험에 안 나온 적도 있고요. 평균 한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올 때 3문제 나온 적도 있기는 합니다. 이때까지 33번 시험을 실시해가지고 왜 이게 시험에 잘 안 나오냐 하면은 설립할 수 있으니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회원 가입 안 해도 되거든요. 회원 가입 안 해도 중개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많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협회는 법인입니다. 자연인은 숨을 쉬는 사람, 법인은 법적으로 사람입니다. 보통 회사를 법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법인입니다. 자연인이 아니고, 그 다음에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영리 재단법인이 아니고요. 비영리 법인은 주주배당을 할 수 없습니다. 이익을 남기면 안 됩니다. 사람이 모인 단체가 사단법인입니다. 재산이 모인 단체를 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준용하고 같은 말입니다. 적용을 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협회는 공법인이 X 아니고 사법인입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공법인입니다. 그리고 인가라는 말을 쓰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에 오직 여기밖에 없습니다. 협회 설립 인가 받아야 됩니다. 협회 설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유입니다. 인가라는 말은 오직 협회 설립 인가 한 번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230페이지 교과서 보시면 협회 설립 절차인데 회원 30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해서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서 국토부 장관 인가받음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그러면 창립총회 의결을 거치려면 전국적으로 600명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600명 중에는 서울에서만 600명 몽땅 참석하면 안 되고요. 최소한 서울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 이상입니다. 시도가 아니라 광역시 및 도입니다. 시도라고 하면 특별시 서울도 포함되겠죠? 광역시 및 도는 서울은 이미 100명으로 떨어져 나갔잖아요. 서울 제외하고 15개 광역시 및 도가 20명이면 300명입니다. 그리고 서울에 100명 하면 400명입니다. 600명 중에서 400명은 전국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협회 주된 사무소는 서울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 삭제됐다.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어디에 두든 상관이 없다. 전국 어디에든지 둘 수 있다. 그래서 시험 지문에 서울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X로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부, 지회인데 지부는 시도에 두는 것을 지부, 시군구에 두는 것을 지회라고 부릅니다. 이름을. 그래서 시도 정관이 정합니다. 조례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X.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시군구라고 하면 만약에 수원시 같으면은 구가 4개가 있는데요. 수원시에는 4개의 지회를 둘 수 있습니다. 구별로. 영통구, 장안구, 건성구, 팔달구 구별로 둘 수 있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은 자치구의 구청량에 한한다 이런 말 들어가면 무조건 X죠. 자, 그 다음에
협회의 고유 업무 231페이지 고유 업무가 있는데 교육을 주의하시라고. 특히 교육,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은 고유 업무입니다. 조금 이따 나오지만 실무교육, 연수교육, 우리 앞에서 했던 교육은 고유 업무가 아니고 수탁 업무입니다. 실무교육, 연수교육은. 근데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은 고유 업무이다. 그 다음에 부동산 정보 제공이 이게 정보망을 운영할 수 있고요. 회원 상환의 부조를 목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제사업은 만약에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은 고유 업무이다. 그러나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은 수탁 업무라고요. 수탁 업무. 받을 숫자죠. 받아서 하는 업무라고요. 원래 누구 업무입니까? 실무교육, 연수교육은 시도지사,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를 합니다.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도 시험은 원래 시도지사가 실시를 하는데 위탁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고 대학, 전문대학에는 위탁할 수 없다고 했죠. 첫 시간에. 이런 거는 수탁 업무라고요. 특히 교육을 주의하십시오. 교육.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은 고유 업무,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은 수탁 업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제사업인데요. 공제사업이라는 것은 공동구제사업의 줄임말입니다. 공동구제사업, 즉 공제라는 것은 보험하고 똑같습니다. 보험하고 똑같은데 보험은 사보험은 개인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이 공제는 공제 회원들끼리 운영을 하기 때문에 비영리 사업입니다. 차이점은 보험은 영리 사업이기 때문에 주주 배당을 하잖아요. 삼성생명, 흥국생명, 교보생명 이런 거는. 근데 우리는 공동구제사업이 되겠고요. 할 수 있습니다. 공제사업은. 공제사업 하려면 공제규정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우리 프린터 56번 동그라미 4번 밑줄 치세요. 프린터 56번 10분의 1에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까? 10분의 1에 동그라미 4번. 맨 밑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4번 맞아요? 10분의 1에 동그라미 4번 아니냐고요. 맞죠? 56번에 프린터 10분의 1 동그라미 4번 찾았어요?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라고 시험에 협회의 총 수입액의 10분의 1 X로 출제를 했다고요. 100분의 10 이상 10분의 1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프린터 56번에 맨 밑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4번 찾으셨어요? 밑줄 좀 쳐놓으시고요. 예, 책임준비금 그래.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라고요. 시험에 협회의 총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X, 총 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제사업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됩니다. 네 돈 내 돈 섞어놓고 찾았으면 안 된다고요. 만약에 책임준비금 이거 10% 적립한 것마저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협회는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입니다.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됩니다. 자, 3개월 우리 프린터 3개월이 43번에 동그라미 5번에 있네요. 43번에 동그라미 5번 밑줄 치시고요. 찾았어요? 43번에 동그라미 5번 3개월입니다. 3개월.
자, 그 다음에 공제사업 지도 감독입니다. 공제사업 지도 감독인데요. 국토부 장관입니다. 주어가 전부 국토부 장관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협회 임원에 대해서 징계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장은 국토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사업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 요청이 있어야 되는데 시도의사 요청, 등록관청 요청 X 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X, 국토부 장관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검사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 요청이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공제 운영위원회는 둔다.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 제가 첫 번째 주에 프린터 내드렸습니다. 위원회 5개 비교하는 프린터 첫 번째 줄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 둘 수 있습니다. 프린터를 파일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정리를 해야 돼. 과목별로. 안 그러면 찾기 힘들어요 나중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 둘 수 있는데 공제운영위원회는 협회에 반드시 둔다. 자, 그리고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은 19명 이내입니다. 인원수는 19명 이내. 그리고 19명 중에서 협회 회장하고 협회 임원은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3분의 1이 우리 프린터 56번에 분수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분수 정리해놨잖아요. 그 3분의 1에 동그라미 2번에 있죠? 협회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19명이면 19명 중에서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거든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그러면 19명 중에서 3분의 1 미만이어야 하면 6명 이하여야 합니다. 협회 회장하고 협회 임원이 협회 관계자들을 많이 위원이 못되게 해가지고 협회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협회 마음대로 결정 못하게 하려고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원 중에서 이게 5년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유경험자가 공제운영위원이 될 수 있는데요. 5년 우리 프린터 41번에 동그라미 9번 41번에 동그라미 9번 밑줄 쳐놓으세요. 우리 프린터 여기에서 80점 이상 나온다고 했잖아요. 시험에. 거듭되는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찾아보고 잊어먹고 찾아보고 잊어먹고 계속 하셔야 된다고요. (5년입니다) 5년. 5년 전부 프린트에 정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협회에 대한 236페이지 교과서,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지부, 지회라 하더라도 오직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도감독을 합니다. 우리 프린터 12번에 두 번째 까만 별표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지부, 지회도 12번 까만 별표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협회라고 하고 가로 안에 지부, 지회라고 적어놨잖아요. 그 시험에 지부는 시도지사가, 지회는 등록관청이 지도감독한다 하면 X입니다.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 다음에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보고 우리 프린터 50번에 동그라미 1번 50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지체 없이 보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협회가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설치한 때에는입니다. 설치한 때에는인데 시험에 설치할 때는 해서 X로 출제됐습니다. 설치할 때라고 하면 사전 신고죠. 설치한 때는 사후 신고입니다. 14회 때 설치할 때 신고해야 된다. X. 설치한 때 신고한다고요.
즉 사후 신고다. 우리 앞에서 사무소 이전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는 미리 신고했죠. 그래서 신고는 사전 신고인지 사후 신고인지를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위반 시 제재인데요. 협회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습니다. 징역, 벌금 없고요. 100만 원 과태료도 없고요. 그 다음에 협회 설립 인가 받았는데 인가 취소도 없습니다. 오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다고. 협회는 위반 행위하면 협회만 유일하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는 건 협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협회가 위반 행위하면 모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전부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합니다. 협회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부 장관. 자, 그 다음에 협회의 인가 등인데요. 협회 설립 인가는 국토부 장관한테 받아야 되고, 총회 의결 내용 국토부 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되고요. 공제 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되고, 변경할 때도 미리 승인받아야 됩니다. 책임준비금 10% 적립한금마저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 아닌 게 딱 하나 있네요. 지부 설치는 시도지사에게, 지회의 경우 등록관청에 설치한 때에는 사후 신고라고 했습니다. 요거 하나만 국토부 장관 아닙니다. 요거 노란 것만. 나머지는 다 국토부 장관이죠. 협회는 다 국토부 장관인데 요거 지부지회 설치만 국토부 장관 아니고요. 또 하나 얘기 없지만 아까 금융감독원장은 국토부 장관 요청이 있는 경우에 검사할 수 있었죠. 금융감독원장도 국토부 장관 요청이 있으면 검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까지. 협회는 내용이 많은데요. 시험에 한 문제 나올까 말까입니다.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행정처분 244페이지. 행정처분은 시험에 두 문제, 평균 두 문제 출제됩니다. 세 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안 나올 수도 있기는 합니다. 244페이지부터인데요. 행정처분이라는 게 뭐냐면 행정청에서 하는 행정행위입니다. 행정벌, 즉 행정형벌, 다시 말하면 징역벌금은 판사가 판결을 통해서 선고합니다. 근데 행정청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즉 행정청이 하는 행정행위라고요. 개업공개사한테는 뭐가 타격이 더 클까요? 판사가 선고하는 거하고, 판사가 뭐 벌금 선고하는 거하고, 등록관청이 업무정지하는 거하고, 당장 타격이 더 큰 거는 업무정지예요. 업무정지는 금방 업무정지 해버리고요. 판결은 금세되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 재판 받으려면 2달 이상은 걸려요. 2달 이상은. 오래 걸리는 거는 3년 걸리는 것도 있어요. 대법원까지 다 받으려면, 확정 판결 받으려고 하면. 그래서 재판에 3번만 송사에 휘말리면 패가 망신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10년 동안, 인생에서 10년 동안 소송에 휘말려야 되니까 엄청나게 스트레스죠. 그 법원에 왔다 갔다 하고 일을 하는 게, 조사받고 하는 게. 자, 어쨌든 행정처분은 일반적으로 이 5가지를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하느냐? 이거 지금 책에 있는 걸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프린터 오늘 지금 받으셨죠? 그게 행정처분, 프린터 있는 걸 지금 그대로 칠판에 적었습니다. 그 행정처분, 거기 있네요. 행정처분 비교 정리. 있죠? 그 칠판에 그대로 적었다고, 행정처분. 자, 행정처분인데요. 자격 취소, 자격정지 누가 하느냐? 누가 하는지 잘 모르면 모든 공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공법, 건축법에서 건축허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해 줬으면 허가 취소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즉 모든 결정권자와 변경권자가 똑같다고요. 자격 취소 누가 하는지 모르면 자격증 준 사람이 취소한다고요. 등록관청이 자격정지할 수 있다. X. 자격 관련된 거는 시도지사예요. 누가? 교부한 시도지사.
우리 프린트 54번 맨 밑에 보시면 프린트 54번 핵심, 아무 말 없이 제가 프린트라고 하면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를 말합니다. 54번에 거기에 맨 밑에 보면 동그라미 6번하고 동그라미 7번만, 즉 청문과 의견 진술규에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고 나머지는 전부 교부한 시도지사라고 되어 있죠. 그 칠판에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라고 하면 X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울특별시장한테 자격증을 받았다면 시험 보는 장소 상관없어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돼요. 그럼 만약에 서울시장한테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원주, 강원도 원주시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뭐 자격증 빌려주다 적발되어도 강원도지사가 취소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장이 자격증 준 사람이 취소한다고요. 교부한 시도지사, 시험에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 하면 X라고요. 자격 취소, 자격증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등록을 누가 등록해 줬어요? 우리 어디다 등록합니까? 등록관청에 등록하죠? 따라서 등록 취소도 등록관청이, 업무정지도 등록관청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지정 취소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처분 대상자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니까 공인중개사가 자격 취소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자격 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규칙을 자격 정지라고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개업 공개사에게 업무 못하게 하는 걸 업무정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따라서 업무정지는 개업 공개사한테만 쓰는 표현이지 소속 공개사는 업무정지라는 거 없죠. 업무정지든 자격정지든 둘 다 업무 못해요. 업무 못하는데 개업 공개사 업무 못하는 걸 업무정지, 소속 공개사 업무 못하는 걸 자격정지라는 표현을 썼다고요. 자,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업무정지는 개업 공개사가 대상이고요. 지정 취소는 거래정보사업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문인데 청문은 들을 청, 들을 문을 청문이라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걸 청문이라고 합니다. 의견 진술 기회는 조금 소극적입니다. 청문은 들을 청, 들을 문인데 청문은 취소 3개만 청문을 합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취소 3개만 청문을 하고 자격 정지, 업무 정지는 청문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의견 진술기에만 부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고가 있는데요. 보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5일이라는 것은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5일은 유일하게. 이 5일은 우리 프린트,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0번에 2번에 있습니다. 50번에 2번. 50번에 2번. 50번에 2번 찾아서 밑줄 치놓으세요. 5일 이내에 보고를 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나머지 보고 없고요. 그 다음에 자격정지 처분을 한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거나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등록관청이, 즉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자격정지할 수 있도록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업무 정지의 경우에는 등록관청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는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25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습니다. 25번에 동그라미 6번. 25번에 동그라미 6번 밑줄 치놓으세요. 있습니까? 25번에 6번? 그 25번에 6번에 보니까 등록 취소, 업무 정지는 통보되는데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통보 안 된다고 돼 있죠? 왜냐하면 등록관청이 자격 취소됐는지 자격 정지됐는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시도의사가 자기 취소했다고 등록관청한테는 통보 안 해준다고요. 몰라서 통보할 수 없어요, 협회에. 자, 그 다음에 지정 취소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통지 규정 없고요. 자, 반납은 취소 3개만 반납합니다. 취소 3개 반납한다는 말은 우리 프린터 39번에 3, 4, 5 3개 있어요. 39번에 3, 4, 5 밑줄 치놓으세요.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여기는 없지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도 7일 이내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의 경우 반납기간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위 제척기간이 있는데, 제척기간은 오직 업무정지 처분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3년입니다. 업무정지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업무정지만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자, 처분 효과인데요. 자격 취소되면 우리 프린터 46번에 2번, 5번에 있습니다. 46번에 2번, 5번. 자격 취소되면 46번에 2번. 3년 동안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 46번에 5번. 자격 취소되면 3년 동안 자격을 취득할 수도 없다. 자, 그 다음에 자격 정지는 최대 6개월입니다. 우리 프린터 42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자격 정지는 최대 6개월이라고요. 그럼 6개월 자격 정지 받았으면 그 자격 정지 기간 동안은 다른 데 가서 그만두더라도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등록 취소되면 3년 동안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는 말은 우리 프린터 46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업무정지는 프린터 42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업무정지는 최대 6개월인데 6개월 동안 업무정지 받았으면 폐업을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은 다시 개업을 하거나 다른 데 가서 취직할 수도 없다. 지정 취소는 지정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지정 취소돼도 곧바로 다시 지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자격 취소는 요건에 해당되면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자격 정지는 할 수 있다. 등록 취소는 하여야 한다도 있고 할 수 있다도 있다. 업무 정지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도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교과서 254페이지 자격 취소 사유, 이거는 단순히 암기입니다. 저는 부양지역, 우리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18번에 있죠. 18번에 부양지역 동그라미 해놨죠, 글자. 18번 한번 찾아보세요. 18번. (18번에) 있습니까? 부양지역 동그라미 하시고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다음에 자격증 양도되어 한 경우, 그 다음에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 법이라고 하면 공인중개사법이죠. 그래서 부양지역, 이건 단순히 암기하는 내용이다. 자격을 취소해야 된다. 자, 255페이지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255페이지. (255페이지) 맨 밑에 표를 보세요. 표를 보면 그 6개월짜리가 1번, 6번, 7번 동그라미 하세요.
255페이지 교과서 맨 밑에 국토부령의 개별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6개월이 3개, 3개월이 4개죠. 개별 기준이. 그래서 칠판에 6개월짜리 3개입니다.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위 여기까지 6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인장 등록 위반, 확인 설명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이중 금민 확인서 자격 정지할 수 있습니다. 19번에 있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19번. 이중 금민 확인서 같이 시작. 네, 이중 금민 확인서 위에 개별 기준이 6개월, 밑에는 개별 기준이 3개월인데 이런 개별 기준을 왜 정하냐면 개별 기준이 6개월이면 공무원들에게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9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아무리 가중하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은 6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서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공무원들에게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자격 취소는 자격 정지 모두 교부한 시도지사, 자격 취소는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는 소속 공개사를 대상으로, 자격 정지는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보고 통지는 오직 자격 취소만 5일 이내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되지만 자격 정지의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등록관청이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자격 정지할 수 있도록 통보는 해 주어야 합니다. 자격 취소되면 자격증 반납하지만 자격 정지의 경우 반납하지 않죠? 그 다음에 청문은 취소만 청문을 하고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청문을 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246페이지 교과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거 오늘 프린트에도 내드렸잖아요. 해부, 결의, 소양 없이 시작. 개인 사망, 법인 해산, 거짓 부정하는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결격 사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소속, 등록증 양도되어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는 경우, 이 법이 공인중개사법입니다. 이 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취소해야 됩니다. 해부, 결의, 소양 없이입니다. 2회. (2+1)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하면 취소해야 됩니다. 해부, 결의, 소양 없이 같이 시작. 교양 없이, 소양 없이 해부를 결의했다. 해부가 원주에 국가수 본원이 원주에 있죠. 제 친구가 국가수에 근무하는데 부검하는 거 싫어한대, 일반인들은. 그래서 해부를 결의했다고. 소양 없이. 2번 죽인다고 싫어하잖아요, 해부하는 거. 여기 본원이 원주에 있고 분원이 서울에 그 신월동인가 목동 옆에 있어요.
해부결의 소양 없이. 한 번 더 시작. 이 단순히 암기라고 논리적으로 왜 이거는 취소할 수 있냐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 프린트는 17번에 있잖아요.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17번에 16번에 해부결의 소양 없이 동그라미 해놨죠. 프린트 16번. 자, 그러면 임의적 취소 247페이지 교과서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는 17번에 있습니다. 이중 겸임 보증금 채근휴 등 이중 겸임 보증금 채근휴 등 같이 시작. 네,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절대적 취소인데 이중 사무소, 이중 계약서는 임의적 취소. 법 제14조 법인의 겸업제한 위반. 그 다음에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설치하면 이중사무소와 처벌 규정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을 하지 않는 경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7일 이내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그 다음에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법 제33조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 단 이 경우에는 법 제38조 1항 제8호는 제외합니다. 247페이지 교과서 247페이지 임의적 취소 거기 보면은 치읓 247페이지 치읓에 있죠. 치읓에 보면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서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맨 뒤에 다만 밑줄 치세요. 다만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필요적 취소, 저는 절대적 취소라고 했는데 우리 책에는 필요적 취소라고 했죠. 같은 말입니다. 필요적 취소, 절대적 취소, 반드시 취소, 기속 취소, 취소해야 된다. 같은 말이라고요. 자, 그게 뭐냐면 이게 시험에 출제를 했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하면 절대적 취소라고 했어요. 우리 프린터 44번에 12번하고 13번을 구분하는 게 시험에 출제를 했다고요. 자, 12번은 절대적 취소, 13번은 뭐라고요? 임의적 취소. 44번에 그럼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3 플러스 1은 한 번 더 많잖아요. 2 플러스 1보다 한 번 더 많은데 오히려 더 가볍게 처벌받는 거잖아요. 지금 임의적 취소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3 플러스 1이라도 이미 2 플러스 1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절대적 취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업무정지 한 번, 과태료 한 번, 그 다음에 업무정지 3 플러스 1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최근 1년 이내에 했다면 이거는 임의적 취소냐 절대적 취소냐 이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뭡니까? 절대적 취소라고요. 왜? 이거 하나 빠져도 이미 2 플러스 1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과태료 한 번, 업무정지 한 번, 그 다음에 과태료 3 플러스 1 업무정지 이런 경우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그래서 3 플러스 1이 임의적 취소가 되려면 반드시 과태료가 2번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4번 모두 다 과태료라도 임의적 취소입니다. 근데 과태료 하나밖에 없으면 이미 이거 빼도 이게 해당되잖아요.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서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자, 그 다음에 최근 1년 이내에 1년 이내가 아니라 최근 2년 이내에 2번 이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개월 초과 무단 유업을 한 경우 등록 기준 미달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중, 겸임, 보증금, 채권, 휴 등 같이 시작. 자꾸 입을 움직여 보셔야 돼.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힘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입니다. 248페이지. 250페이지, 교과서 250페이지를 보면 250페이지 그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6개월짜리만 동그라미 해보세요. 1번 6개월, 4번 6개월, 그 다음에 12번 6개월, 13번 6개월 동그라미, 그 다음에 13의 2에 동그라미 2번 6개월, 6개월이 5개죠? 그 다음에 15번 1개월 세모하십시오. 나머지 9개는 3개월입니다. 개별 기준이. 자, 그래서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거인전, 업명기. 앞에 5개는 6개월, 9개는 3개월, 기타 등등 맨 마지막에 1개월. 우리 프린터는 20번에 있잖아요.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는 20번. 여기까지는 6개월이라고 되어 있네. 개별 기준 6개월. 우리 책에 있잖아요. 지금 250페이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14번까지는 3개월, 15번이 1개월. 그 우리 교과서 250, 251에 있는 순서대로가 아니라 저는 무거운 거부터 순서를 바꿨다고요.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거인전, 업명기.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고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우리 프린터 38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 정보 거짓 공개한 개업공개사 업무정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임의적 등록 취소면 취소 안 할 수도 있고 안 하면 개별 기준 6개월 업무정지 할 수 있다. 여기까지 결정, 공일임, 이게 개별 기준 6개월. 6개월 개별 기준 잘 몰라도 그냥 업무정지에 해당된다는 것만 기억하고, 어차피 업무정지는 암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무거운 것부터 순서대로 했다고요. 앞에 5개는 6개월, 나머지 9개는 3개월, 맨 마지막 1개월. 자,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쌍방교부 3년 보존하지 않거나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 쌍방교부 5년 보존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거래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정보망에 삭제하지 않는 경우, 인장 등록 위반,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업무 지역 범위를 위반한 부칙개공. 부칙개공은 특별시, 광역시, 도 안에 있는 중개사물에 대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감독상 명령 위반한 개업공개사는 개별 기준 3개월입니다. 우리 개별 기준 250페이지, 251페이지에 있잖아요. 자, 그 다음 기타 등등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은 1개월입니다. 그래서 결정, 공일임 여기까지는 6개월, 확인, 계약, 거인전, 업명까지는 3개월 개별 기준이. 그 다음에 기타 등등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은 1개월이라고요. 프린터 20번에 있습니다.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거인전, 업명기, 업무정지 사유였습니다. 오늘 프린트에 한 장 내드린 거 그게 2문제는 최소한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행정처분 비교인데 보고는 자격 취소만 보고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납은 취소만 반납하고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자격증, 등록증, 취소 3개만 반납한다. 지정 취소 사유입니다. 257페이지 교과서.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는 8번에 있습니다. 8번. 부운정 1회. 거짓 부정한 망보로 지정받은 경우, 그 다음에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면 지정 취소 외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짓 정보를 공개하면 거래정보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산, 사망의 경우 지정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운정 1회인데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되는데 해산, 사망은 청문 안 해도 됩니다. 왜? 청문이라는 건 들을 청, 들을 문, 듣는 게 청문인데 죽고 없는 사람한테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해산, 사망의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부운정 1회. 자, 개업공개사에 대해서 행정제재처분 효과 이성계 252페이지 교과서에 있는데, 요건 2006년 1월 1일 노무현 정부 때 생겼는데 뭐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냐면, 탈법 행위를 하고 사무소 이전, 휴업, 폐업하는 악덕 기획 부동산 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전과 기록을 가지고 다니도록 만들겠다. 따라서 개업공개사가 폐업신고 후 다시 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만약에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면 취소되기 전에 스스로 폐업신고를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취소돼 버리면 3년 동안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되니까. 폐업을 했다가 옛날에 만약 1년 있다가 다시 재등록하면 옛날에는 새 출발했습니다. 옛날에는 새 출발인데 지금은 전과 기록이 그대로 승계되니까 옛날 절대적 취소 사유에 의해서 1년 후 다시 등록하면 취소합니다. 또 옛날 거 가지고. 이 경우에는 법 제10조 1항 제8호에 보면은 폐업기간만큼을 빼준다고 돼 있어요. 폐업기간만큼 1년을. 그러면 몇 년 지나야 돼요? 2년. 처음에 바로 등록 취소돼도 3년만 지나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잖아요. 잔머리 굴려가지고 1년간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해서 등록 취소되면 또 2년 지나야 되니까 결국 똑같다고요. 바로 취소된 사람이나. 따라서 폐업기간이 바로 다음에 보면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이미 죗값을 치른 거예요. 3년을 초과해버리면 다시 등록 취소된다 하더라도 3년에서 폐업기간 3년 빼버리면 결국 0이잖아요. 0. 그래서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에 위반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 못한다고요. 폐업기간 1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에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못한다. 죗값을 치른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럼 논리적으로 보면 이건 1년이 아니고 6개월로 하는 게 타당하죠. 왜냐하면 업무정지는 최고 길어야 6개월인데 죗값을 치르려면 6개월만 지나면 되는데 법조문에 1년이라고 규칙을 정한 거예요. 6개월이 아니고. 그래서 폐업기간 1년이 지났으면 옛날 거 가지고 폐업신고 전에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안 하고,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했으면 폐업신고 전에 위반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처분 효과 승계인데,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업무정지, 과태료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인데 시험에 폐업일로부터 X로 출제됐습니다.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자, 1월 1일 날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극단적인 예인데요. 2월 1일 날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했다가 7월 1일 날 재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일 날 또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이 기간 폐업을 했기 때문에 재등록해가지고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 했으면 그냥 업무정지 한 번만 당하면 됩니다. 옛날에는.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계획공개사에게 승계된다. 처분일로부터 아직 1년이 안 지났죠? 그 승계되기 때문에 전가기록이 그대로 승계된다고요. 결국 이 기간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봐서 절대적 취소를 한다고요. 처분일로부터, 시험에 처분일로부터 1년인데 폐업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계획공개사에게 승계된다. X.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계획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행정처분 두 문제 시험에 나오는데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256페이지까지 끝냈고요. 257페이지 행정벌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